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채프로입니다. 자, 엔캠 제가 오늘 현충일날 나와서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장은 진행이 되지 않는 만큼 우리 차분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포함되는 물량 중에 우리가 가장 걱정하던 12회차 물량이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12회차 물량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지금 엔캠의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중에 12 물량도 있고 BW 제3자 배당 전환 우선주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단일 물량 중에 한 번에 전환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12회차 물량이라는 거 확인이 됐고요. 12회차 물량 중에 지금 97만 주 가까운 물량이 나온다. 자, 161만 주 중에 97만 주가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과반 이상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뒤에 나올 수 있는 130만 주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부터는 언제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예, 지금 매도를 하더라도 얘네가 전환가액이 굉장히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지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얘네가 BW 물량과 제3자 배당 전환 우선주 이런 것들을 매도하지 않음으로써 진행을 해왔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가 지금 전화우선주 212만 주, 그다음에 BW 물량 114만 주는 이미 전환이 끝난 상태로 대기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매도를 했습니까?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동향을 봤을 때 3개월 동안 동향 다 훑어봐도 그렇게 큰 물량 매도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타 법인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주체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기타 법인 물량 봤을 때 당연히 21만 주, 얼마 안 되는 물량이라는 거예요. 자, 얼마 안 되는 물량은 아니지만 지금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물량, BW 물량 제3자 배전 전환 우선주 합치면은 326만 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물량이 나온 곳이 없기 때문에 뭐다 사실상 매도했다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얘네가 최고점에서 사실 매도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매도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매도하지 않은 거는 최고점에서 1조 3천억의 수익을 포기한 이유는요. 사실상 뒤에 나오는 물량 중에 12 물량, 단일 물량 중에 가장 큰 275만 주기 때문에 요거까지 전환을 해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요게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자, 볼게요, 여러분들. 얘네가 326만 주 큰 물량이고 수익 단기간에 보려고 했으면은 팔았으면 돼요. 안 판 거는 275만 주를 팔기 위해서는 이 326만 주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유동주 지수를 봤을 때 1200만 주에 달하는 엔캠이지만 결과적으로 326만 주, 4분의 1이 넘는 물량이란 말이에요. 이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진다? 방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275만 주에 대해서 매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도를 지금 비싼 값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모아서 주가 상승 이후에 매도하는 엑시트 전략을 가져가기로 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시를 보게 되면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상장 예정, 전환 가능 기간은 6월 3일부터가 시작이 맞지만 결과적으로 전환을 하고 안 하고 누구의 선택입니까?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선택이다. 하지만 이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시가 먼저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고 공시 봤을 때 지금 6월 19일이라고 했습니다. 11회차 물량도 2754주 나오지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가 빠질 때 26만 주 나왔지만 우리가 요거 타점으로 이용하자고 해서 타점으로 이용을 했죠. 현명한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물량이 나왔고 이미 2754만 주 얼마 안 되는 물량이라는 겁니다. 지금 엔캠의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중에서.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거 그냥 한 번에 처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만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요건데 일단 6월 19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는 시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사실상 근데 6월 19일이면은 권리 공매도를 했을 때 17일부터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권리 공매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CB의 전환 청구,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가 신주 상장일 이거래 전에 있고 예정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19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종 마지노선은 17일까지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7일 이전에 그러니까 5거래일 남았다라고 6거래일 남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내일을 포함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 6거래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지금 엔캠의 방향성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구간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엔캠에서 수익이 낼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한단 말이죠. 사실상 1월부터 엔캠이 올라갔을 때 이유 자체가 말이 안 됐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
다 알죠, 뭔지. 아는데 결과적으로 엔캠이 올라왔던 1월이라는 이 시점은요. 모든 2차 전지주들이 작년에 이 법안으로 주가 올라갔던 거를 반납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반납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승이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다. 본인들이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다. 지금 전액 관련해서 1위부터 3위까지의 기업이 전부 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이 배제되고 나면은 엔캠이 글로벌 1위가 될 것이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법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한 이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상 시장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불확실성 뭐가 나왔습니까? 트럼프 리스크가 나왔잖아요. 아니 트럼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좌지우지하냐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다른 2차 전지주들은.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문제,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당선이 되면은 11월 달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선을 경합을 하죠. 경합을 하는데 내가 당선이 되면 이 법안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없애는 거는 사실상 안 되겠지. 의회에서 통과를 한 거니까 불가능한데 축소, 감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한 흐름에서 올라갔던 만큼 반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엔캠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는 시점에서 올라간다? 누가 봐도 이상한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의심했고 봤을 때 재무제표 상황에서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을 봤을 때 뭐가 많았다? 전환 자체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으로 1호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승 타고 수익 낼 수가 있었고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단기적 고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왜? 여기가 2월이었는데 얘네가 지금 전환 가능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빨라야지 5월. 5월부터 7월이고 지금 가장 큰 물량은 6월, 7월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5월까지는 얘네가 상승과 하락 반복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고 2월이면 당연히 앞에 있는 기존 수급들을 털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매도를 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잡아가는 이런 작업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사실상 주가가 올라왔던 게 누가 봐도 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왔던 상황에서 원동력이 떨어졌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재료를 써서 올렸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흐름 뒤에는 하락이 나왔고 이 하락에서 다시 올라갈 이유를 다른 사람들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환사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미리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눌리면은 담아라. 눌려서 타점 잡아서 올라갔을 때 또 한번 파르지연정 우리는 지금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타점 공략 정확하게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의 반복이었습니다. 자, 4월 달이었죠. 기가 많이 남았어요. 6월까지 주가 올리기만 할 수 있습니까? 주가 올리는 동안 여기서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은 내가 다 받아줘야 돼요. 내 돈을 써가면서까지 물량까지 매집을 해야 돼. 근데 엔캠의 세력들 물량이 필요합니까?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BW 물량,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12 물량 있잖아요. 얘네만 합쳐도 지금 600만 주에 달하는데, 그리고 주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본인들 물량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매집은 필수적이었다. 불가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란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엔캠의 세력들, 추가적인 매집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눌렀을 때 과감하게 누를 수 있었던 거고 이러한 구간에서 22만 원 절대로 못 깰 거다. 앞에서 거래량이 집중됐던 상한가 양봉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이탈하지 못할 거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과감하게 눌러버리죠. 그렇지만 조금 패턴이 일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건요. 엔캠의 세력들 누르자마자 올리는 흐름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누르자마자 올리면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마찬가지로 39만원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도 26만원 구간에 이탈 만들어내지만 결과적으로 또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시간에서 말아 올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노골적인 행보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상승과 하락에 명확한 이유가 없었죠. 앞에 상승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올린다. 표면적 재료 정확하게 적중을 했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을 때 다시 올리는 거는 이걸로써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로 올라왔다라면은 사실상 이슈가 없는 이상 주가가 빠지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요? 이제야 우리가 진짜 보고 왔었던 엔캠의 진짜 상승 이유가 피날레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구간에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기다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술하다고 할 수 있었던 이런 구간도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같이 왔던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었어야지 정답이었는지 보면은 이 뒤에 어떤 게 정답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모든 주식이 그렇진 않겠지만 엔캠의 세력들은 같은 패턴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봤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대응했던 구간은 93,000원 구간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을 했어요. 추가 상장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이게 기간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상승과 하락을 예상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타점 정확하게 잡아서 들어올 수가 있었고 사실상 단기간 내에 31만 원까지 가는 흐름 봐였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왜? 2월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2월에 왜 팔아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이러한 고점을 어떤 식으로 짐작을 하고 대응을 했는지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고점은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던지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방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나올 때 바로 거기가 고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예. 어떤 누군가에게 선택이지만 우리는 이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러한 고점이 예상이 되는 구간부터 조금씩 팔면서 나가야 돼요. 수익을 확실하게 챙기면서 가야 되고 여기서 31만 원의 분할 매도 시작했기 때문에 고점까지 가는 구간에서 33만 원의 전량 매도한 것과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수익을 많이 본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상 35만 원의 전량 매도한 사람이 수익은 가장 많이 받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이 좋아서. 내가 팔자마자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 가져갔지만 사실상 이러한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리스크 최대한 배제하면서 분할 매도 올라갔기 때문에 33만 원의 전량 매도한 것과 같은 수익 가져갈 수 있었고 리스크 또한 배제를 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가 리스크 없이 33만 원의 수익 가져가는 이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주가가 빠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더 이상 상승 원동력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초에 무슨 관점? 전환사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추가 타점을 잡아본 이유가 확실했다는 거죠. 여기서 과감하게 눌렀던 건 뭡니까? 악구간 매물대를 털어줘야 된다. 털어야지 결과적으로 올라갈 때 내가 자본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서도 쉽게 올릴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한 흐름 매집에 필요 없는 엔캠의 세력의 특성상 강한 누르기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22만 원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간이었고 사실상 거기서 바로 진입을 해도 됐지만 우리는 한 번 더 리스크 벗겨내기 위해서 23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매수했고 그 다음에 또 39만 원에 분할 매도했어요. 이런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뭐만 보고 왔어요? 우리는 전환사채만 보고 왔어요. 전환사채 6월에서 7월까지 나오는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BW 물량과 제3자별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보면서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 확정 지을 수가 있었고 단기간 내에 400%, 100% 가까운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끝났고 주가 내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눌렸을 때 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점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오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를 해 나가야 돼요. 낚싯바늘 하나 던져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물을 펼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물을 펼쳐서 이러한 구간 내에서 언제라도 상승이 나오더라도 내가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게 요거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만 원에 사고 그 다음에 얼마 샀습니까? 26만 5천 원에 또 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단은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우리 평단은 28만 원대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바로 우리가 수익을 보고 있다는 중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승이 나온다. 우리는 저점을 굉장히 잘 잡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 윗구간에서 조정과 상승이 반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막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 평단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멘탈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대응을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게 이런 것도 장점인데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상승치는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다? 정고점은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정고점은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월 달부터 50만 원 또 갈 수 있다. 물량을 봤을 때 600만 주 이거 어마어마하다. 이거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기다면 안 됐지. 누가 보더라도 9만 원짜리 주식이 50만 원 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40만 원 돌파 임박한 순간 뭐였어요? 야 이거 진짜 50만 원 갈 수 있겠다. 그러한 흐름이 이제 전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타점 잡아야 돼요. 아직 내가 타점 안 잡았다. 내가 신규로 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점을 안 잡았다고 하신 분들은 지금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가격적 메리트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 평단이 좀 위에 있다. 그러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춰야 돼요. 예, 낮춰서 내 수익을 올라갔을 때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이런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상승이 출발하게 되면요. 주가가 내려오기 전에는 다시는 못 올 구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타점 가져가야 되고 앞에서 이러한 타점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는지 어떠한 수익을 줬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정답이었고 지금 또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승 나왔을 때 저는 앞에서보다 더 큰 수익 가져갈 수밖에 없는 대응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 제가 같이 해서 왔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고맙다라고 말했고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뿌듯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렸고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N캠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자, N캠이라고 남겨두시면은 제가 이러한 대응들 해드릴 거고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비용 발생하는 거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만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영상에서 말한 적이 없지만 저도 N캠으로 같이 투자를 하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오면서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가장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수익을 놓쳤다고 하면요. 대응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댓글 보니까 매도 타이밍을 2번이나 놓쳐서 내가 수익을 놓쳤다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많았는데 그런 분들도 지금 구간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아직까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수익을 못 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돼요. 왜?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하지만 올라갔을 때 이번에는 우리가 매도 타점 확실하게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상승 원동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동력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지면요 올라갈 수 있겠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한참 걸릴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는 모든 분들 괜찮습니다. 수익을 못 봤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올라갔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자고요. 매도에 대한 관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 시기다. 타점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거는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는 타이밍, 타점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필요하신 타점, 매수 타점이겠죠? 매수 타점 눌렸을 때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고 이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타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올라가면서 팔 겁니다. 자, 리스크 배제한 타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익 중이라고 하신 분들도 매도의 관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헷갈린다고 하시면은 필수적으로 대응 받아 보셔야 된다. 자, NKM이라고 남겨두세요. 그러면은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대응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런 문자를 제가 왜 보내드리냐면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실시간이 안 돼요. 장중에 하루 종일 N캠 차트를 보고 있을 수가 없죠. 본업이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타점을 놓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타점이라는 거는 매수, 매도 타점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뭡니까? 눈 가리고 싸움터에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최대한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대응 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필수적으로 받아 가셔서 수익만 챙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이제는 이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렴풋이나마 이러한 시작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중앙첨단 소재의 하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 여러 가지 뭐 상승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 관점에서는 뭡니까? 엔캠이 가니까 따라온 애들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중앙첨단 소재의 최대 주주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아틀라스 8000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 아틀라스 8000은 누구 거예요? 오정광 대표의 회사란 말이에요. 광무도 마찬가지로 아틀라스 8점 매출적인 부분이나 주주 현황적인 부분이나 전부 다 엮여 있는 게 아틀라스 8첨과 아틀라스 8첨이 아니죠. 중앙 첨단 소재와 엔캠과 광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엔캠이 대장이고 얘가 갔기 때문에 중앙 첨단 소재가 따라왔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약간 흐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얘네가 주가를 올리는데 미친 사람 마냥 올리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승이란 말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매출이 잘 나는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실적이 없어요. 없는 회사고 재무제표도 굉장히 애라지만 얘네가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엔캠과 마찬가지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전환사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 요거를 보면은 사실상 뭐 엔캠이 양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보시게 되면 얘네 얼마 있어요?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1,400만 주예요. 예. 1,400만 주고 이 전환가액 보면은 얼마입니까? 700원짜리가 1,400만 주 나온다. 지금 주가 얼마예요?
9,300원입니다. 이것도 좀 빠졌으니까 그나마 9,300원이지 원래 최고점은 얼마였다? 만 원을 넘어갔었다. 그러면 이 세력의 입장에서는 지금 총 15배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1,400만 주가 전부 다 전환이 된 건 아니에요. 조금 남았어요. 1,000만 주 이상 전환이 됐고 400만 주가 남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1,000만 주의 전환만으로도 얘네는 100억을 투자했었기 때문에 얼마의 수익을 가지고 있었다? 1,500억에 가까운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제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라고만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살피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저는 엔캠으로 올 거라고 확신을 한단 말이에요. 왜? 엔캠의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엔캠이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에는 7만원대, 8만원대, 9만원대 주가 웬만하면 올릴 수 있었어요. 본인들의 돈만으로도 쉽게 올릴 수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시총이 여러분들 5조 7천억짜리 회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상승 물꼬를 터주기만 한다면 뭡니까? 앞에서 이런 상승을 봤던 개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붙어줄 거예요. 예, 그런 개인들한테 나중에 이제 물량을 넘기고 나가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퍼포먼스를 봤던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가 1,400 정도만 박으면 어떻게 된다? 상승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중앙천당 소재 지금 이런 상승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자, 거래소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래소에서 야, 너희 상승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혹시 무슨 이유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조회 공시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얘네 뭐라 했습니까? 주요 답변이 없다. 공시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유가 없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야 주가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문제 안 돼요.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데 문제가 될 리가 없지. 근데 주가가 빠진다. 근데 이렇게 빠지는 상황 속에서 수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손실로 전환이 되고 여기서 또 다른 누군가가 수익을 보고 나가는데 그 금액이 총 15배의 수익이다? 이거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감사 나오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본 15배의 수익을 본인들이 수익이 아니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한다? 저는 엔캠에다가 만들어주면서 엔캠의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투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얘네가 여기서 1,400억이 아까울까요? 절대 아깝지 않을 겁니다. 왜? 여기서 1,400억 투자해서 물꼬만 터주면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이 뻔하게 보이는데 여기서 얘네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정고점만 뛰어넘으면 아니 정고점에서 팔더라도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600만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최소치라고 말씀을 드렸어. 이 600만 주를 지금 40만 원을 판다 2조 4천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시총 자체가 사실상 중앙첨단 소재나 엔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은 천문학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15배 수익 내가지고 1,500억 가져온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시원하게 쓰고 어차피 얘네는 이거를 수익으로 놔두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쓰고 얘네가 주가 빠질 때 여기서 뭘로 손실이 되겠습니까? 지금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수익으로 잡히겠지만 주가가 빠졌을 때 가만히 내둔다 뭡니까? 손해로 잡힌다는 거예요. 손실로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피해갈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타트는 중앙첨단 소재가 끊어주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포함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헷갈린다 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같이 가면서 잡아가면 된다. 저도 엔캠으로 수익 굉장히 많이 봤고요. 지금 또 수익 중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죠? 저는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관점 가지고 같이 가자는 거고 이런 것들 필요하면은 제가 살 때, 제가 팔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엔캠 남기시면은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이 아래로 쏟든 위로 쏟든 결과는 같겠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 최대한 배제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엔캠은 사실상 수익이 나오더라도 이 수익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종목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정 지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올라갔을 때 주가가 빠지게 된다라면은 다시 확정적인 상승이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매출로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이 매출은요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전에 글로벌 1위가 중국을 배제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지.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엔캠은요 아직 그렇게 공장을 늘려서도 1위 기업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캐파만 늘렸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수익
날 수 있는 상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봤고 타이밍까지 대충이나마 말씀드렸어요. 이 타이밍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앙천다 소재가 빠지면서 쏟는다 이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은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1월 달부터 가져오면서 우리에게 수익만 안겨줬던 이 관점만 함께 한다면 저는 전혀 어려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같이 가면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거는 올라갔을 때 매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이 매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욕심내면 안 됩니다. 자, 욕심을 안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안 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엔캠의 수익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서 파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태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정말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엔캠은 확실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고점에서 매도밖에 없다.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매도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매도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은 정말로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고 진짜로 모르시는 분들은 다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엔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와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이거를 매도를 사실상 이제 좀 겁낼 필요가 없는 게 엔캠에서 수익 많이 났죠. 많이 났고 이런 종목이 잘 없는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다른 데 적용시켜서 또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재무제표상으로 지금 10인 물량 전환사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면서도 상승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몇 개 컨택을 해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상승을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상승을 시작을 해줘야지 거기서부터 보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시작이 됐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종목들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3개고 아직 후보군에 있는 게 2개 정도 있단 말이에요. 예. 섹터는 다 다르지만 똑같은 상황입니다. 엔캠이 사실상 뭐 2차전지 섹터로 올라갔습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니죠. 뭐 헤지 테마처럼 올라갔잖아요. 예, 그런 것들 제가 컨택을 해놓고 있으니까 만약에 진짜 내가 올라가서 매도 확실하게 해서 수익 냈다. 이 수익을 또 불릴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자, 수익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은 손절을 잘하면 이제 주식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내가 여기 아니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낼 수 있다. 컨택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신감을 불러 넣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매도하시면은 다른 종목 많습니다. 컨택 준비 다 끝났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준비 또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로 인해서 수익이 났다 하시는 분들은 또 수익 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아직 상승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워낙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선점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일단 그런 분들은 들어가진 마시고 제가 같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좀 받는 것 뿐입니다. 자, 엔캠이라고 남겨놓으시고 엔캠하고 따옴표 하고 추천.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엔캠 타점 알려드리는 거는 당연히 알려드리는 거고 추천주 준비된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살 때 같이 사셔야 됩니다. 제가 들어갈 때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알고만 계셔라. 그렇지만 워낙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것 뿐이니까 일단 엔캠 추천이라고 보내주시면 엔캠에 대한 대응 확실하게 도와드리고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엔캠과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엔캠의 후속주 준비된 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작되면은 제가 차트 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보면서 같이 풀이할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 시작이 안 된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캠 영상 오늘 좀 길게 찍었어요, 여러분들. 길게 찍으면서 또 빨간 날이니까 우리가 또 쉬면서 좀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고 일단 여러분들 좀 푹 쉬시고 내일부터 또 신나게 달려야 된다. 자, 엔캠 우리가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 내에서 수익을 어떻게 가져갈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실상 뒤에 남아있는 물량도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 물량 남아있다고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거는 사실상 이제 161만 주 중에 100만 주가 전환이 된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과반 이상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뒤에 남아있는 이 100만 주의 주식을 팔고 안 팔고는 전환을 하고 안 하고는 세력들의 선택이겠죠. 그렇지만 이 선택에 우리의 수익을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금을 맡길 수가 있어요? 맡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타이트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적인 측면만 보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같이 해 나갈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대응 확실하게 받아가셔서 수익만 챙기자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 어려울 수 있지만 세세하게 제가 하나씩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영상 올라오시면은 꼭 한 번씩 시청을 해주시고 만약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문자나 아니면은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실하게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주말 푹 쉬시고 주말 아니고 공휴일 푹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